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지금 가장 뜨겁죠. 또 IPO 관련된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더본코리아 오늘 일반 공모 청약이 오늘까지죠. 지금 4시가 넘었으니까 마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지금 거의 한 800대 1에 거의 육박했다. 한 700대 1은 넘어서는 모습을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네. 통합 경쟁률 증권사별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한투와 NH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7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공모 청약 경쟁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흥행을 한 것 같고요.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쪽에 몰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IPO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더본코리아 관련된 내용 그리고 향후에 또 신규로 이제 상장이 되는 기업들 이런 부분 같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게 IPO가 왜 이렇게 요즘 러시인 거예요? 사실 지금이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네. 올해 마무리. 사실 12월 달은 개점 휴업이에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고 올해 마지막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10월과 11월 달 상장 러시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고 네. 한 11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한산해지는 가운데 네. 최근에 흑백요리사 흥행과 더불어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져가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더본코리아 공모가 눈치 게임을 하다가 오늘까지 마무리 짓는 부분이니까 네. 그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백종원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도 쭉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별별 기사 다 많았어요. 뭐 브랜드가 너무 많니 아니니 뭐 가치가 어떠니 저쩌니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흑백 요리사가 흥행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기에 이 IPO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더본코리아입니다. 근데 사실 10월에 상장한 이 새로 상장된 종목들의 흐름이 막 좋은 게 제 기억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는 위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그 성적표 자체는 좀 처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장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듯이 네. 최근에 거래대금이 5조 원, 6조 원에서 코스닥 거래대금이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좀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거래대금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만큼 투심이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유통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발행 시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장하는 종목 수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10월 기억도 안 달에 나요. 그렇죠. 10월 달에 지금 들어온 종목만 9종목이에요. 아 진짜요? 9종목인데 그 중에서 7종목이 공모가 대비 하락을 했고요. 9종목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봤더니 YJ링크와 셀비언 이러한 종목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4%, 셀비언이 11.4% 네.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7종목은 모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29.8%, 시메스가 무려 37.5% 공모가 대비 하락하는 등 그만큼 최근에 9종목 중에서 7종목이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들 성적표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20%, 30% 빠졌다. 그러면 신규로 공모 참여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더본코리아는 좀 참여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멀어지게 되고 막 이러한 그 수급상의 쏠림과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공모주 안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뻥튀기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상장할 때 가장 가치를 높여서 상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에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물량들이 계속 상장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더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는 있었어요. 즉 얼마 전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번 달 뭐 그 초나 중순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5조, 6조 원대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8조 원대씩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경우는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정된 자금이 일부 신규 상장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대금이 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뭐 최근에 뭐 셀비언을 비롯해서 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신규 상장을 했을
했을 때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죠.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더번코리아도 지금 그 최종 그 일반 창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772대 1 증거금만 와. 11.8조 이렇게 몰리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그 안 그래도 한정된 자금이 이쪽으로 다시 한번 쏠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오버행으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즉 시장 거래 대금의 5조, 6조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수천억이 이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히려 이쪽이 좀 핫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기존에 물려 있었던 종목을 팔고 이쪽으로 가려는 이런 심리 자체도 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런 종목들은 그만큼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럴 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유통 가능 물량이에요. 아, 유통 가능 물량. 원래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0% 전후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경우에 유통 가능 물량은 제한적이다. 이게 30%가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은 2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대략 한 19. 몇 %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상장 직후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뜨거운 열기와 오버행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LG CNS. 네.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엔솔 이후에 최대 IPO라고 합니다. 뭐 몸값 7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CNS 쪽으로도 자금 좀 몰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뭐 몸값 7조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첫날 어느 그 공모가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속출이 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대여급의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채워놓고 보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G 그룹 내에 있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IT 관련된 SI 업체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지금 관심이 뜨거운 AI 쪽 관련된 사업 이런 쪽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좀 더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그룹이 사실 LG 엔솔 이후에 별로 그렇게 흥행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었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얼마만큼 흥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상장하고 나서 그에 따른 주가 반응 이런 부분도 좀 더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 CNS 같은 경우도 상장을 도전하고 지금 코스닥 예비심사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이 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건 시장에 자금이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에는 9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최근까지 9종목 중에서 7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하다 보니까 무작정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고 마지막까지 눈치 보기 하면서 지금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1000대 1을 기본으로 삼았다면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수요 예측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뭐 3개월 평균 잔고도 제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수요 그리고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자본금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수요에 대한 이런 그 기관들의 청약에 대한 눈높이 문턱 자체가 확실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네. 단순히 청약 경쟁률만 가지고 지금 뛰어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 양상 자체가 좀 더 과열차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인기 있는 종목들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이번 주 더본코리아가 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뭘 봐야 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신규 상장주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뭘 봐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뭐 IPO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게임주 좀 일부 좀 체크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게임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중국에서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었죠. 네. 거기에서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승리의 여신 니케와 그리고 리니지. 그 리니지2M 네. 관련해서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 NC소프트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사실 월요일에 기대는 했거든요. 근데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저도 사실 그 두 종목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일입니까? 과거와 같았으면 난리 사실 났어요. 갭으로 뜬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이제 나머지 여타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같이 끌고 올리는. 올라가는 네. 이러한 흐름이었는데 NC소프트는 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4% 종가상 마이너스로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승리의 여신 니케 개발사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갭으로 뜬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와버렸어요. 네. 오늘 물론 좀 반해하긴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가 12%였고요. 종가가 5.69%. 그러면 지금 고가 대비해서 한 9% 정도 이렇게 좀 빠져서 마무리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몇몇 이런 개별적인 종목 내에서 좀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게임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저는 네. 그런 얘기도 봤어요. 파노 이제 시장 반응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만큼의 그런 환호가 안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한 글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즈는 딱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에 있는 서브컬처 IP를 가져가면서 그나마 그래도 중국에서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그 십턱 같은 기업으로 좀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 이후에 빠르게 관련된 트래픽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초기에 26만까지 찍었다가 최근에는 2만, 3만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실망감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적에 대한 눈높이 자체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니지가 중국에서 안 먹히는 이유는 심플해요. 최근에 중국 게임 개발 역량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검은 신화 50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 그래픽이라든지 게임성 같은 경우가 소위 대박이 나면서 수년 전에 만들어졌던 리니지 2 M이 과연 중국에 성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만큼 의구심이 많이 실려 있고 이게 주가로서 그대로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던 거고 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서브컬처 장르잖아요. 서브컬처 장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MMORPG 같은 우리가 소위 고인물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통할 수 있는 게임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린다는 측면에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가 어제의 하락을 뒤로하고 새로운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4.4% 네. 그대로 반등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프트업을 좀 오늘 가지고 나와봤어요. 탑픽 시프트업인가요?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 3분기 미래에셋에서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430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전년비 33% 이상의 성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사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 1,510억까지 한 36% 정도 상승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앞서 크래프톤과 더불어 숫자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고요. 사실 시프트업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올해 하반기. 지금 그렇죠. 3개월 오버행이 10월 11일 날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외자 판호와 더불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앞에서 주제 그러니까 IPO 신규 상장주 안에서 오버행을 일부 해소했다는 측면과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지스타 2024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네. 또 이제 부산 백구에서 관련 개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게임즈 안에서도 보면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일정을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가 원래는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었는데 내년으로 살짝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 승리의 여신 니케 관련된 그 중국 내 관련된 이런 이벤트와 모멘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백스코 관련된 지스타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를 이어지는 중국형 출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면서 우리가 시프트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가 거의 고가 부분에서 마무리했고요. 게임즈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된 행보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사실 기존의 고점 트라이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한 8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낮춰서 한 7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이런 손절가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록했던 이제 추세선 지나는 가격이 5만 8천 원이고 전 저점이 5만 7천 원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으로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5만 7천 원 이렇게 각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가 부분에서 일정 부분 대응하는 형태로서 내일장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면 지스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게임즈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시프트업 외자 판호 받고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일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